연극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연극은 모,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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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입니다. 연극의 러닝타임은 약 60분입니다. 제가 이 60분을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도와주셔야 할 게 있는데요. 다들 이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을 꺼내주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방해금지 모드, 혹은 여기 극장 모드, 아니면 비행기 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공연 중에 촬영은 불가합니다. 대신 커튼콜 때 가능하니 그때 많이 찍어주세요. 공연 중에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지진이나 화재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들어오셨던 출입구나 뒤쪽에 있는 비상구로 침착하게 대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최종 집결지는 해화역 2번 출구 마로니에 공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연 중에 퇴장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아주 작은 불빛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 입장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마엘! 이준경. 제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제 이름은 이준경입니다. 제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제 이름은 이스마엘! 앞으로 저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 배를 타고서 바다의 세계로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돈까지 떨어진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제가 배를 타야겠다고 결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마른 대지 위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찾아올 때마다 생겨나는 일종의 병 같은 것인데요. 그 무렵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우울해졌다가 금세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불안한 심리 상태가 반복되었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초조한 기분이랄까요? 그 무렵 저는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빚어낸 중압감
있었습니다. 맑고먼 바다와 끝! 해안선을 목표 삼아 모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하염없이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제가 짊어진 중압감들이 아주 작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이 상쾌한 기분을 맛보면서 제 삶의 불꽃이 핏줄 속에서 고동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바다로 가자! 그런데 제가 바다로 떠난다고 해서 여행객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저는 선원이 되어서 바다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제 가슴은 바다 위에서 펼쳐질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생물 가운데 가장 크고 힘이 센 동물, 즉 고래를 제 손으로 직접 잡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고래를 잡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저는 왜 연극을 하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저조차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뚜렷한 이유를 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고래가 주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압도적인 느낌과 그 고래가 몸을 맡기고 유영하는 거칠고도 끝없는 바다, 이곳저곳에서 흘러들어오는 사람들의 목격담 속 희망과 절망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래! 바다로 가자! 바다로 떠나기로 결심한 그날 밤, 거대한 항유고래떼가 제 머리 위에서 하얗게 거품을 일으키며 나타나 심해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바다로 가자! 라고 외쳤지만 사실 저는 고래잡이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작정 저를 태워줄 고래잡이 배를 찾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발품을 팔고 있었는데 피쿼드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지난 항해에서 이곳 저곳이 뜯겨져 나간 듯 했습니다. 뜯겨져 나간 곳을 고래뼈로 엮어놓은 모습을 보니 뭔가 기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배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선장 제복을 입은 늙은 선원이 제 등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엔 무슨 일로 왔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고래잡이 항해에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래잡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배울 자신이 있습니다. 에휴, 어쨌든 나는 이 배의 선장이 아닐세.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선장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에이허브야. 이 근처 섬에서 가장 성실하고 열정적인 선장이지. 그랬던 그가 지난 항해에서 한쪽 다리를 잃었네. 그것만으로도 자네는 고래잡이가 어떤 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걸세. 그가 한쪽 다리를 잃은 뒤로 다소 난폭해지기는 했지만 한번 생각해보게나. 그가 한쪽 다리를 잃었을 때 겪었을 그 고통을 말이야. 자네라면 그런 고통을 겪고도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연극을 만나 제 삶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극의 힘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연극으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성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항해에 나선 날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를 태워준 배의 이름은 피커드호입니다. 피커드호는 딱 보기에도 한 30년은 더 배워 보이는 듯한 아주 낡은 배였지만 저는 저를 태워줄 고래잡이 배라면 외관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피커드호에는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와 함께 항해에 나섰던 동료들을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피커드호는 본선입니다. 이 본선에는 한 대, 두 대, 세 대의 보트가 실려 있었는데요. 이 보트에는 각각 항해사 한 명씩 그리고 작살꾼들이 슉슉슉 한 명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1등 항해사는 스타벅입니다. 스타벅은 이성적이면서도 선장과 선원을 고루 보살필 줄 아는 속 깊은 사람입니다. 2등 항해사는 단순하지만 낙천적인 스티브. 3등 항해사는 몸집은 작지만 고래를 발견하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용감한 플레스크입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동료들과 함께 바다로 나설 수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싣고 바다로 나가는 피커드호의 대장 에이어브
도착한 위치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장이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지만 저는 A여부 선장님에 대한 호기심을 감출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 그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쭈뼛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A여부 선장님이었습니다. 보자마자 새처럼 다부진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도 그보다 더 강한 의지와 결의에 차 있는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기운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선장의 몸이 하얀 인조다리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래뼈로 만든 그의 다리는 다소 볼썽사나워 보였고 꽤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고래를 발견하면 자네들은 어떻게 하겠나? 고래를 죽이지 못하면 배는 침몰한다. 그 중에서도 흰 고래, 이마에 주름이 있고 턱이 비뚤어진 향유고래라면 더더욱. 그 고래는 사람들이 모비딕이라고 부르는 고래다. 그놈 때문에 나는 자네들 앞에서 이 죽은 다리로 서 있게 되었고 그 모비딕이라는 놈이 나를 죽을 때까지 안다라는 놈으로 만들었지. 나는 기필코 그놈을 잡는다. 폭풍우와 소용돌이와 불길을 뚫고 간 난이 있더라도 그놈을 잡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비딕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이 금화를 주겠다. 자네들은 반드시 그놈을 발견해야 하고 발견하는 즉시 가슴이 터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그놈이 나를 인정할 때까지, 그놈이 나를 거부할 수 없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해낼 것이다. A여부 선장님은 마치 파도의 지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피코드호의 사람들은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춤을 췄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선장님의 하얀 고래에 대한 열정에 일종의 전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모비딕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고 배들을 어떻게 침몰시키고 그 수많은 선원들을 바닷속으로 수장시켰는지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A여부 선장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모비딕에게 다리를 뜯기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죠. 한 달 내내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무기력하게 먹고 자고 먹고 자고를 반복했어요. 한 달 사이 체중이 20kg 정도 늘어났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던 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병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 삶이 실패한 삶이어서 힘든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시간이 약이라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졌다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저 숨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제 마음속에 있는 약하고 어두운 부분을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끔은 나조차도. 저는 계속해서 저의 모비딕을 쫓고 있어요. 처음엔 고래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갔는데 이제 저한텐 모비딕밖에 남지 않은 거죠. 우리들의 항해는 전처럼 계속되었습니다. 에이어브 선장님은 고래의 출현, 그 중에서도 모비딕의 출현을 감시하기 위하여 모든 마스트 꼭대기에 선원들을 한 명씩 배치시켰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단 한 마리의 고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열등생 고래잡이인 셈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래를 발견하면 고래가 물을 내뿜는다! 라고 외치면 됩니다. 저는 그 소리를 처음 들었던 순간과 그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들이닥쳤던 전율을 앞으로도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래가 물을 내뿜는다!
급히 물속으로 들어가 6초에서 1시간 정도까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래는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서 지내다가 숨을 쉬거나 교미를 할 때만 물 위로 떠오릅니다. 저는 바다를 살펴보았지만 물보라와 안개가 자욱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래가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고래가 갑자기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엄청난 공포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스타벅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작살꾼들이 작살을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하지만 고래의 살갗을 스쳤을 뿐 명중하지는 못했고 놀란 고래는 자신의 힘센 꼬리로 보트를 후려치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지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때 제 눈앞에 거대한 향유고래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고래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그 엄청난 압도감!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고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헤이아부 선장님이 명령을 내렸고 고래의 작살이 꽂혔습니다. 우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고래는 우리를 피하기 위해 재빨리 파도를 뚫고 달아났습니다. 고래가 쏜살같이 헤엄치자 로프에 이끌려 배가 빠르게 끌려나갔습니다. 사람의 몸을 둘로 쪼갤 정도로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보트에 매달렸습니다. 고래가 지친 기색을 내비치자 작살꾼이 긴 작살로 잽싸게! 작살꾼은 계속해서 고래의 심장을 찾아 작살을 찔러 넣었습니다. 고래는 자신의 붉은 핏물 속에서 버둥거리다 고래를 처음 잡은 그날 밤 선실 침대에 기대어 유서를 썼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기쁨보다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정말 이상해요. 그렇게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괜찮아. 성장하는 중이니까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괜찮아. 성장하는 중이니까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괜찮아. 성장하는 중이니까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제 영혼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에게 더욱 큰 소리로 외치고 제 맹세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더욱 망치질을 하고 난 뒤에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지만 꽤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선장님과 선원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내릴 때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불쾌한 일이었고 가끔은 제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괜찮아졌습니다. 몇 가지 지시사항을 따른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A형 선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A여부 선장님의 머릿속엔 온통 모비딕에 대한 생각뿐인 것 같았습니다. 항해가 길어질수록 선장님이 갑판 위에 올라서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더 잦아졌습니다. 한밤중에도 A여부 선장님은 갑판 위에 올라서서 유령처럼 헤매이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래뼈로 만든 그의 다리가 해안 이곳저곳에서 삐걱삐걱 거렸거든요. 선장님! 요즘 고래가 많이 잡히네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선장님은 대답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평선 너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A여부 선장님에게 모비딕이 아닌 다른 고래를 잡는 일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른 고래를 잡을수록 내면에 어떤 불만이나 조바심이 되살아나는 듯했고 건져 올린 고래의 몸뚱이가 모비딕이 아직 버젓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지? 질리지도 않나? 가끔은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A여부 선장님은 다른 고래잡이 배들을 만나게 되면 전용 보트 위에 올라타 소리쳤습니다. 아이! 거기! 흰 고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네는 흰 고래를 본 적이 있나? 흰 고래 말일세. 모비딕 말이야. 자네는 흰 고래를 본 적이 있나? 어이! 거기! 모비딕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녀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비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그 녀석을 꼭 잡아야 합니다. 그 녀석을 잡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겁니다. 모비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녀석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지만 언제나 A여부 선장님께 돌아오는 말들은 모비딕을 잡는 건 포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다리 하나 잃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모비딕과 당신은 인연이 아닌 겁니다. 차라리 그 열정으로 다른 고래들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더 좋을 겁니다. 그거 해봤자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걸? 그거 해봤자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걸? 이제 사람 무시하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제 사람 무시하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 멋지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건 멋지지. 근데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런데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근데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지금까지 했으면 안 되는 거야.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지금까지 했으면 안 되는 거야.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열심히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 잘해야지 않겠어? 세상엔 노력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렇게도 안 되는 게 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렇게도 안 되는 게 있더라.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 정말이지 포근한 바람이네. 하늘도 화창하고. 내가 고래를 처음 만났던 날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었지. 그때 나는 17살이었고 고래를 쫓아다닌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그 긴 시간 동안 어려움도 많았고 폭풍우도 많이 만났고 위험한 일도 있었지. 좋은 동료들을 만났고 항해를 하면서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줬어. 덕분에 매일매일이 지루할 틈이 없었지. 나에게 그 고래는 넘어야 할 것 같은 벽이야. 그 벽은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 나를 너무 무능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 아니,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말이야. 실패한 인생 같아. 그렇게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과거보다 재산이 더 많아지길 했나? 그렇다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기길 했나? 더 나아진 게 있나?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어쩌면 나는 꿈을 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해 속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나 느끼고 있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정말 지친 것 같아.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순순히 포기할 수 있을까? 나도 알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그만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비딕이었습니다. 놀라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놈들에게 작살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던 그때 모비딕이 긴 턱을 물 밖으로 내밀더니 보트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입을 열었다 꽉 닫았습니다. 우리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보트 난간에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비딕이 우리 주변을 빠르게 헤엄치더니 꼬리로 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쉴 새 없는 물새를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신히 보트 위에 올라갔고 온몸에 기운이 빠져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온몸 곳곳이 부러지고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보트 아래 물 밑에서 낮은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드디어 모비딕이 물 위로 튀어올라 보트 사이로 제주를 부리며 자신의 거대한 몸집을 자랑했습니다. 하얀 피부에 부러진 작살과 로프가 서로 엉켜있는 모비딕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네도 내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나?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엔 모두 잠이 드는 거야. 그것도 영원히 말이야. 잠들고 난 뒤에 무엇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과는 다른 꿈을 꾸고 싶어. 이뤄지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꿈에 후회 없이 모든 순간을 새기고 그 너머에 있을 다른 꿈을 만나고 싶어. 모비딕이 하얗게 선을 그리며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모비딕은 몸을 옆으로 비틀더니 지느러미로 보트를 위협했습니다. 해협 선장님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작살을 던졌습니다. 작살이 고래의 눈에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모비딕은 괴로운 듯 몸을 비틀더니 거센 물고라를 일으키며 피코누호를 들이받았고 해협 선장님은 모비딕 위에 올라타 작살을 꽂았습니다. 엄청난 힘에 튕겨져 나갈 것 같았지만 절대로 작살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비딕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더니 작살에
작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작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잡고 싶었던 고래에 묶여 영원히 파도 속으로 피커도어도 물속에 잠겨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수한 시간 동안 그래왔듯이 파도는 난파선이 있던 자리를 휩쓸고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마치 연극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졌어도 작사를 놓지 않았던 A여부 선장님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피커드 호에는 생존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